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사업계획서, 앞에서 5가지를 봤죠.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일반, 시설, 인력 이렇게 봤잖아요. 여기에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만 잘 짜면 어떻게 해요? 아, 반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사업계획서 짜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제가 해본 바로는. 처음엔 저는 사업계획서 몇 번을 실패했는지 몰라요. 알고 나면 사실 별거 아니에요. 알기 전이 좀 어렵다라는 걸 하시면 이번 시간에 조금 들어두시면 아, 여기다 살만 붙이면 되겠다라는 것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조금 글씨가 작지만 한번 볼게요. 자, 사업 목적을 먼저 들어가요. 제일 먼저 사업 계획서를 짰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목적을 볼 때 사업 목적 안에서 노인 장기요양법 제32조에 의해서 노인성 질환 이게 들어가야 돼요. 왜요? 대상자가 누구냐, 누구를 목표로 해서 사업을 하느냐가 들어가야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목표예요?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 그런데 그 노인성 질환이 누구냐? 노인법, 노인장기요양법. 노인법 밑에 장기요양법이 있어요. 노인법이 먼저 있고 상위법이고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법이 밑에 하위법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있다라는 거에서 어떻게 32조에 의해 노인성 질환 등을 사유로, 노인성 질환하면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보통 중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뇌 질환을, 뇌 이상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물론 65세 이상인 상관없어요. 65세 이상은 노인성 질환이란 말은 안 써요. 65세 이상일 때는 노인성 질환이 아니어도 어떻게 해요?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밑에 뭐라고 나와요? 일상생활의 수행이 어려운 이렇게 붙는 거예요. 노인성 질환이라는 말은 65세 미만일 때도 어떻게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65세가 넘어가면, 물론 지금 65세 정도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좀 건강하시죠? 거의 다. 요즘에 보면은 65세 가지고는 거의 등급이 잘 안 되더라고요. 최소한도 75세 이상은 돼야 되는데, 그래도 젊을 때, 조금 좀 연배가 좀 적을 때 노인성 질환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몸이 불편한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다 이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등급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은 등급이 1등급에서 일단은 4등급, 5등급까지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어떻게 해요? 인지를 도와준다 해서 6등급이라는 말도 나오는 게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통 방문요양센터에서 쓸 수 있는 등급은 4등급까지가 가장 괜찮고요. 5등급도 있어요. 5등급은 근데 어떻게 해요? 일반 요양보호사를 못 보내요. 누구란다? 치매 교육을 받은 사람만 보내야 되기 때문에 아, 우리는 4등급까지만 우선은 해야 되겠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시면 돼요. 5등급은 어떻게 해요? 대상자가 5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자체가 먼저 치매 교육을 받은 선생님이 가야 되고, 또한 관리자인 사회복지사도 그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개설하실 때는 어떻게 4등급까지만 한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조금 더 운영을 하시다가 5등급, 6등급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하실 때는 아, 4등급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다라고만 먼저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요양 등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그다음에 목적이니까 뭐예요? 그분들을 어떻게 해주겠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누구를 제공해준다? 우리는 방문요양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파견을 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가서 일상생활을 도와주게 하겠다. 그래서 제공이란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 내용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의 건강한 노후 생활 유지. 노후 생활 유지라는 건 뭐예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집에서 잘 거동을 못해요. 바깥에 구경을 잘 못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점점 쇠약해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먹으니까 살이 찌고 건강해지겠다? 아니에요. 어른들은요, 집에서 가만히 계시면 식사 양이 먼저 줄어요. 그런 다음에 바깥을 안 나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햇빛을 잘 못 쬐다 보니까는 건강이 나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가시잖아요. 가셔서 일주일만, 보름만, 한 달만 한 끼 식사 잘 챙겨드리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휠체어라도 태워서 잠깐만 나오면요, 정말로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요양보호사를 선택해서 쓰신 어르신들은 요양보호사를 어떻게 해요? 비용을 당신들이 내시잖아요. 그래도 요양보호사 손을 못 놔요. 왜요? 와서 일을 해주고 하는 것보다는 바깥에를 같이 나가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하는 것만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은 어떻게 해요?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생활 유지가 되고 안정되게 사실 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어떻게 해요? 바깥에도 잠깐 나가면 어떻게 해요? 계속 바깥에 같이.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보면요. 휠체어에다가 어르신들을 어느 때는 안 나간다는 어르신을 휠체어에다 태워가지고 살살 데리고 나가셔서 경로당에다 앉혀놓고 와서 어떻게 집도 좀 치우고 점심 준비해놓고 가서 어르신 다시 모시고 와서 점심 드리고 이렇게 해서 쉬시게 하고 나오시는 선생님들도 계셔요. 선생님들의 역량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어떻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른들은 나가서 다른 친구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안정되게 사회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일상적인 생활 가정 누가요? 대상자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잘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가족들도 좋아져요. 가족들도 어떻게 낮에 부모님이 가만히 집에만 계시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집에 들어오면 좀 이렇게 징징댄다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해요? 같이 놀아달라고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힘들게 온 식구들을 조금 이렇게 자꾸 조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낮에 선생님들하고 시간을 보내는 어른들은 낮에 다 풀었기 때문에 식구들이 오면은 그냥 이야기만 하고 서로 아주 이렇게 좀 관계가 어떻게 해요? 친숙하기는 하지만 좀 식구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들볶지 않는다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어른들이 다른 식구들을 편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일상생활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거기다가 싹 녹여놔야 돼요. 그래야만이 사업 목적을 보고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함으로써 대상자도 좋아지고 가족도 좋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방문 목욕까지도 하겠다라고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방문 목욕은 2명이 한 조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혼자 가서 목욕을 시키다 보면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문 목욕은 꼭 2명이 나가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도 살짝 넣어줘야죠. 방문 목욕을 안 할 거면 안 들어가도 돼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방문 요양을 하려면 목욕까지 같이 해야 된다고. 그럴 때면 어떻게 목욕도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살짝 그것도 집어넣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당연히 가서 어떻게 목욕도 잘해주고 식사 준비를 잘해주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신체적인 생활과 어떻게 해요? 어떤 건강에 대해서도 잘해주겠다. 청결 이야기도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해주겠다. 그러니까 방문 요양만 간다 해서 목욕을 안 시켜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른들은 그냥 샤워 정도가 아니라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좀 때도 좀 밀고 물속에도 좀 들어가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방문 목욕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훨씬 더 어때요? 청결이 유지되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같이 좀 젊다라고 자신하는 사람들도 나갔다 오면 어떻게 해요? 물을 쫙 뿌리고 좀 욕조에도 좀 탁 들어가고 이래야만이 어떻게 몸이 풀리는 것 같잖아요. 어른들한테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것도 슬그머니 넣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와서 이런 것도 해주는 건다고 사업 목적에 써 있구나라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들어갔던 여기 지금 7가지 예시를 해놓은 거가 슬그머니 다 풀어서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업 목적 안에. 그래야만이 읽었던 공무원들이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을 가서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구나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고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도 나와야 돼요. 운영 규정 안에도 들어가지만 운영 방침 안에 먼저 슬그머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운영 규정에서는 쫙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 운영 방침 안에는 어떻게 해요? 일상생활이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체적으로 정신적 장애라는 말을 써서 뭐 장애인이다 이런 게 아니라 조금 강조점을 놓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한테 가서 해주겠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등급을 받았다라는 것은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와서 봤을 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떻게 조금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누군가 가서 도와줘서 이 사람들이 더 악화되지 않게 해야 되겠구나. 악화되면 어떻게 해요? 요양원으로 간다라는 그런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방문 요양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조금 어려운 사람들, 곤란한 사람들을 가서 우리가 도와주는 방법을 쓰겠다라고 운영 방침에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급여 계획이라는 게 나와요. 자, 보세요. 어떻게 가서 뭐를 해주겠다라는 게 시간별, 분별로 써주라는 거예요. 급여 계획이 어르신들을 내가 대상자를 해서 어떻게 해요? 계약을 하겠다라면 급여 계획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